시간은 전작이 이제 챕터 4입니다. 챕터 4의 제목은 이제 물질 속의 정전기장인데, 먼저 첫 번째 강의는 편극 밀도, 이 영어로는 이제 폴라리제이션이고, 우리 그 말로는 편극 밀도라고 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유전체, dielectrics, 그 다음에 induced dipoles, 유도 쌍극자, 유도 전기 쌍극자에 대해서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1은 유전체, 뭐 영어로는 dielectrics라고 하는데 유전체하고 유도 그 쌍극자에 대해서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보통 뭐 크게는 이제 도체 컨덕터하고 그 절연체 우리가 인슐레이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슐레이터 또는 뭐 유전체, 다이일렉트릭스 두 개가 이제 같은 표현입니다. 도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가 이제 도체죠. 반면에 이제 절연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체를 절연체 또는 유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유전체의 특징은 뭐냐면 전자가 특정 원자 속에 또는 분자에 이렇게 속박돼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면 도체지만 그렇지 않고 속박돼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절연체 혹은 유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속박돼 있지만 그 속박된 한계 내에서 전자가 이제 원자나 분자에 속박된 한계 내에서는 전자가 그래도 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다. 속박된 한계 내에서 전자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속박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절연체 또는 유전체의 특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유전체 원자 또는 분자에 이렇게 전기장을 딱 가하면 유전체의 이제 전하 분포가 전기장에서 변형이 될 텐데, 그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이제 전하가 변형이 될 때는 이제 뭐 스트레칭 된다. 영어로는 스트레칭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거나 아니면 로테이링 회전을 하거나 뭐 늘어나거나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예제에서 본 게 이제 왜 전자의 구름 모형, 예를 들면 이제 가장 간단한 뭐 수소 원자 모형,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핵이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전자가 핵 주변에 이게 분포되어 있는, 그게 이제 전자의 구름 모형이잖아요. 그런 심플 원자 모형을 보면 이 경우는 이제 그 네거티브 그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전하가 플러스 Q는 점전하고 네거티브 Q가 이제 구름처럼 분포되어 있는 전자 구름 모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중성 원자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반지름이 A고, 이러한 원자에다가 이제 전기장을 쫙 가해요. 전기장을 쭉 가하면 외부 전기장을 가해주면 이 플러스 양전하가 전기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외부 전기장에서 양전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만 이제 그 음전하가 주는 그 인력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얘는 그 음전하에 의한 그 왼쪽 방향으로의 전기력을 받게 돼서 어느 순간에 얘가 이제 힘의 평형을 이뤄가지고 외부 전기장과 내부에서 만들어진 전기장 그리고 음전하가 주는 그 인력에 의해서 요 놈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제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요 그림이 바로 그러한 평형 상태가 유지된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살짝 움직였는데 이때 이제 D라고 하는 건 그림에서는 거의 뭐 A나 D나 크기가 D가 상당히 그 큰 거리, 굉장히 긴 거리를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D가 A보다 무지무지 작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양전하가 이동한 거리가 A보다 무지무지 이제 작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러한 경우는 이제 Q라고 하는 외부에 이제 그 지금 전하가 그 양전하를 중심으로 음전하가 분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전하 분포를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전하가 살짝 움직였다는 그런 가정입니다. 요 첫 번째 가정은 D가 A보다 무지무지 작다는 얘기는 Q라고 하는 전하 분포에 변화를 주지 않을 만큼 살짝 움직인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이 플러스 전하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다 이런 얘기죠. R자 힘이 0이다는 얘기는
요 플러스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장, 네트 일렉트릭 필드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네트 일렉트릭 R자 전기장은 외부 전기장이 오른쪽이면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내부 전기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D만큼 움직인 요 지점에서 외부 전기장은 을 제가 요 지점 D라고 하는 지점에서 외부 전기장을 오른쪽으로 D라는 지점에서의 외부 전기장과 그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의 그 내부 전기장은 누가 만들었냐면 요 예를 들면 전자가 만든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전자가 만든 전기장입니다. 그놈이 이제 왼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전기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전기장이 그 네트로 작용을 해서 R자 전기장은 0이 되고 이때 전기장의 세기 요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했잖아요.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된 구를 생각할 때 전하밀도 전하량이 총 전하량이 Q고 전하가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단위 최적당 전하량이 전하 밀도니까 이게 3분의 4파이 R 3승분의 Q 이게 이제 균일한 전하 분포를 띈 그 구를 생각을 할 때 구 내부에서의 전기장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을 썼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전기장의 세기는 안쪽에서는 R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위치 R에 비례하고 여기 크기는 이제 3 엡실론 제로분의 로 그렇게 된다고 했죠. 비례상수. 이 놈을 갖다가 전하 밀도 대신에 이 안에 이 토탈 전하량 Q로 우리가 바꿔주면 로하고 Q 사이의 관계식은 3분의 4파이 R 3승분의 Q가 로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 이제 크기로 따지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R 3승분의 QR의 R 방향은 R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D라고 하는 지점에서 Q에 작용하는 요 전기장의 세기를 보면 전기장의 세기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요 D가 된 R 3승분의 Q 이제 스몰 r 대신에 D가 된 거죠. 여기 이제 스몰 r 요 D라고 하는 지점이니까 스몰 r 자리에 이제 D가 들어가고 라지 r 자리에 이제 A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요 지점 D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그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A 3승분의 QD 이때 우리 그래서 요 놈은 뭐냐면 평형 상태에서 양전하가 살짝 움직이면서 얘가 폴라라이즈드 됐 편극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Q 곱하기 D가 돼서 요 이그젬플에서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유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의 크기는 Q 곱하기 D가 어떻게 되는 거죠? QD는 4파이 엡실론 제로 A 3승 곱하기 전기장이고 4파이 엡실론 제로 A 3승분의 전기장이고 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엡실론 제로 A 3승을 제가 알파라고 둘게요. 요 비례상수는 이제 알파라고 두고 요 놈을 우리가 알파 값을 계산해주면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A 3승인데 요 놈은 지금 제가 파랗게 쓴 부분을 보면 4파이 R 3승 4파이 R 3승 나누기 3분의 4파이 반지름의 3승이 최적이죠. 그래서 4파이 A 3승을 3 곱하기 요 9의 최적을 제가 요게 스몰 v, 그 라지 v라고 쓰면 뭐 포텐 전위하고 헷갈려서 스몰 v 이렇게 쓸게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놈은 3 곱하기 9의 최적, 3 곱하기 9의 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엡실론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알파 값을 그 atomic polarizability 그래가지고 원자의 편극성이다 polarizability에서 알파를 편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도 쌍극자 모멘트가 유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도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tomic polarizability라고 하는 이제 알파라고 하는 양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 이렇게 중성 원자의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면 쌍극자가 유도가 되고 그 유도된 쌍극자는
알파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 방향도 전기장 방향이죠. 그리고 이제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폴라라이저빌리티 편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애토믹 폴라라이저빌리티는 원자에 따라 다른데 뭐 힐륨, 하이드로젠, 힐륨, 리튬, 베릴륨, 뭐 탄소, 니온, 뭐 나트륨 이게 다 그 원자마다 폴라라이저빌리티가 이제 좀 다릅니다. 원자가 좀 커질수록 폴라라이저빌리티가 좀 편극되는 정도가 좀 커진다고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분자인 경우는 원자인 경우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분자는 원자들이 여러 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CO2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분자가 이렇게 일렬로 나란하게 그 정렬된 CO2 같은 분자의 경우에도 우리가 축을 이제 요 CO2 분자의 축을 오른쪽을 수평축을 이제 얘를 축이라고 또 그거에 수직한 축도 있잖아요. 그래서 폴라라이저별로 편극 정도를 보면 전기장을 뭐 이 축 방향으로 걸어줄 때 하고 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걸어줄 때는 편극되는 정도 그 다이폴 모멘트의 크기가 좀 달라지겠죠. 축 방향으로 걸어준 전기장을 이 패럴렐 그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걸어준 전기장을 이 퍼펜디큘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전기장이 축 방향으로 걸어졌을 경우에 다이폴 모멘트를 계산해 보면 다이폴 모멘트는 이 평행 그 축 방향의 전기장의 방향으로 만들어질 테고 그때 비례 상수가 이 CO2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뭐 이 정도 나온대요. 4.5 곱하기 10의 40승 쿨롱 스퀘어 퍼 메타 쿨롱 스퀘어 메타 퍼 뉴턴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수직축 방향으로 걸어준 경우는 그거보다 이제 작게 나타나겠죠. 그럴 경우에 다이폴 모멘트는 이 수평 방향, 축 방향으로 걸어졌을 때 우리가 편극성, 폴라라이저빌리티보다 좀 많이 작습니다. 여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분자인 경우하고 원자인 경우는 전기장을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무의 방향으로 쭉 걸어주면 평행한 성분도 있고 수직한 성분도 있겠죠. 그래서 in general electric field가 그 평행한 성분하고 수직한 성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때의 다이폴 모멘트는 당연히 수직한 성분과 평행한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 주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유도 쌍극자가 전기장에 이렇게 비례하는 유도 쌍극자를 좀 더 일반화시키면 generalized version은 뭐냐면 이렇게 분자인 경우는 수직한 방향과 그 평행한 방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다 포함되어 있고 전기장도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다 포함되어 있을 때 이 폴라라이저빌리티는 이 알파는 그냥 단순한 컨스탄트가 아니고 이 두 개의 벡터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그 3x3 매트릭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px 성분은 알파의 xx의 2x 더하기 알파 xy의 2y 더하기 알파 xg의 2z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인데 y 성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3x3 행렬로 나타내주는 걸 우리가 보통 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폴라라이저빌리티는 일반적으로 이제 텐서의 형태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이렇게까지 복잡한 거를 여러분들이 하기 싫을 겁니다. 근데 이제 텐서 같은 경우 이제 축을 잘 잡아주면 이렇게 이제 9개의 성분이 있는데 이 대각선 성분만 살려주고 이제 요 비대각선 성분의 그 요소는 다 그 엘리먼트는 다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텐서의 대각선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대각선화는 축을 잘 잡아주면 그래서 우리가 역학 시간에 그 일반 역학 9장 강의 자료를 보시면 일반 역학에서 이제 프린시플 엑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강체의 주축 같은 거를 잡아주면 주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대각선 성분만 살아남고 요 비대각선 성분은 다 0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요 일반 역학 9장 4강하고 5강 내용을 Principal Axis of a Rigid Body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중성인 원자가 편극되지 않은 폴라라이즈 되지 않은 중성 원자의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 중성인 원자도
그 폴라라이즈가 편극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자기 쌍극자가 유도가 된다고, 아니, 전기 쌍극자가 유도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극성을 띤 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 분자처럼 이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놈이 이렇게 150도 각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이제 물 분자의 특징인데, 이 경우는 처음부터 영구 쌍극자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쌍극자가 유도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게 다이폴 모멘트가 처음부터 빌트인으로, 우리가 아주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빌트인으로 이 다이폴 모멘트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폴라 몰레큘 극성 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다이폴 모멘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이 극성 분자, 중성인 원자를 전기장에 넣지 않고 그 H2O처럼 물과 같이 이미 폴라라이즈 돼 있는 극성 그 영구 쌍극 자기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갖는 놈을 외부 전기장에다가 딱 놓으면 이게 이미 다이폴 모멘트가 있잖아요. 다이폴 모멘트가 있는 놈을 그 외부 전기장에 걸어주면 마이너스 전화, 플러스 전화가 이렇게 있을 때,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면 플러스 전화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고 마이너스 전화는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플러스 전화에 받는 힘은 그 QE가 되고, 마이너스 전화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QE.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플러스 전화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기장 이놈을 이제 그 요 전기장이 이제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하면 그림상으로는 이런 거죠. 이 다이폴 모멘트가 놓여 있는데 외부에서 균일한 전기장을 쭉 걸어주면, 이때 이제 플러스 전하는 오른쪽 방향에 힘을 받고 마이너스 전하는 왼쪽 방향에 힘을 받고, 이렇게 제가 그 좌표축을 이 두 다이폴 모멘트의 딱 중심에다가 좌표축을 잡아주면, 이때 R자 힘을 계산해주면 이 다이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F 플러스 더하기 F 마이너스인데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R자 힘은 0입니다. 그죠? R자 힘은 0이지만 토크를 계산해주면, 토크는 R 크로스 F죠. 토크는 R 플러스 크로스 F 플러스 더하기 R 마이너스 크로스 F 마이너스. R 플러스는 당연히 요 좌표의 원점에서부터 플러스 Q까지의 거리, R 마이너스는 좌표의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Q까지의 거리. 요 놈만 이제 R 플러스는 딱 중심이니까 2분의 D, 크기는 2분의 요 D 벡터가 지금 방향이 대각선 방향으로 D 벡터를 잡았죠. 그래서 이 놈은 R 플러스는 2분의 D 벡터, 그 다음에 R 마이너스는 방향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D 벡터, 그리고 이제 F는 마이너스 Q이 R 플러스는 Q이니까 결론적으로 요 놈은 토크는 R 크로스 F를 계산해주면 R 크로스 F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요때 R 마이너스 크로스 F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크는 서로 상쇄되지 않고 보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이폴 모멘트가 로테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QD 크로스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되고, Q 곱하기 D 전하량 곱하기 두 다이폴 모멘트 사이의 거리 D를 우리가 그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우리가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폴에 작용하는 토크는 P 크로스 E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토크는 0이 아니고 R자 힘은 0이지만 토크는 0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폴 모멘트에 그 작용한 다이폴 모멘트의 외부 전기장을 딱 걸어주면 이 다이폴 모멘트가 토크가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전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전기장에서 다이폴 모멘트의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때, 이 다이폴 모멘트가 이렇게 놓여 있고 이제 외부에 전기장이 쭉 걸려지면 이 다이폴 모멘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을 한다고 했습니다. 토크를 받아가지고 다이폴 모멘트가 이제 토크를 받아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보통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을 한 놈을 갖다가 제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려면 외력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그 다이폴 모멘트에 외력을 작용해서 요 놈을 이제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그 로테이션을 시켰어요. 토크 외력은 이 그 전기장에 의한 토크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방향만 반대로 이제 그 토크를 작용을 시켜주면 외력을 작용을 해주면 이때 내가 한 일은 뭐냐면 이 시스템 다이폴 모먼트의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다라는 게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외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죠? 크기는 토크의 크기를 갖고 이놈을 갖다가 세타지로 어떤 임의의 그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기준점에서부터 세타만큼 돌렸을 때 이 토크는 PE 다이폴 모멘트하고 이 전기장이 이루는 각을 뭐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A 크로스 B는 AB 사인 세타에서 PE 사인 P하고 E 사이 어느 순간에 그 저기 각도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요 놈을 세타 프라임에 대해서 이 뒤에도 D 세타도 여기 D가 이제 프라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 프라임을 세타 지로에서부터 세타 프라임을 세타 지로에서 세타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 놈은 이제 P2 코사인 세타 지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타와 관계되는 거를 세타 지점에서의 포텐셜, 그 다음에 세타 지로와 관계되는 항을 세타 지로에서의 포텐셜, 그럼 U 세타는 마이너스 P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U 세타 지로는 마이너스 P2 코사인 세타 그렇게 돼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요식을 만족을 해주니까 그게 U 세타 마이너스 세타 지로. 내가 한 일은 처음 포텐셜 에너지하고 나중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세타 지로를 어떻게 잡냐?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면 기준점은 여기가 기준점이 아니고 보통 포텐셜의 기준점은 초기 포텐셜이 0이 되게끔 잡아줍니다. 초기 포텐셜이 0이 되게끔. 이 경우는 세타 지로를 제가 2분의 파이라고 잡아주면 U 세타 지로는 마이너스 P2 코사인 세타 지로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 요 마이너스 부호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U 세타 지로는 마이너스 P2 코사인 세타 지로인데 그때 세타 지로를 0으로 잡아주면 세타 지로를 2분의 파이로 잡아주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되니까 기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외력의 한 일은 레퍼런스 포인트에서부터 세타까지 돌리는데 내가 외력의 한 일은 마이너스 P2 코사인 세타 그게 바로 세타 지점에서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기준점은 뭐냐면 바로 전기장하고 다이폴 모먼트가 수직이 되는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 요 순간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다이폴 모먼트하고 전기장이 완전히 수직이 되는 순간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내가 이 그림과는 달리 이제 요 지점에서 세타만큼 얘를 로테이션을 외력이 작용해서 세타만큼 돌려주면 그때 포텐셜 에너지가 뭐 여기서 이렇게 돌려줘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그 외력이 작용한 그 힘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P2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P2 코사인 세타는 다시 얘기하면 자기 쌍극자 모먼트하고 전기장과의 스칼라 프로덕트죠. 그래서 P.E가 P2 코사인 세타니까 우리가 이 다이폴 모멘트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P.E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에 놓여 있는 다이폴 모멘트의 포텐셜 에너지, 전기장에 놓여 있는 다이폴 모멘트의 포텐셜 에너지는 P.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가 다이폴 모멘트 P가 외부 전기장에 놓여 있으면 그 다이폴 모멘트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P.E가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흥미로운 이그젠플은
전기장이 이 경우에 이제 유니폼하게 조금 전에는 일정한 균일한 전기장인데 이렇게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이 놓여 있어요. 예를 들면 아래쪽에가 조금 더 전기장의 세기가 세요. 그러면 이때 이 다이폴에 작용하는 힘은 델타 F, 위에는 플러스 QE가 아래쪽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QE가 작용하는데 이때 여기서 작용하는 힘과 요 플러스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는 달라졌겠죠. 왜냐하면 아래쪽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졌을 테니까. 그래서 힘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R자 힘은 F는 QE 마이너스 QE 마이너스인데 이때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전기장의 불균형에 의해서 델타 E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함수의 변화량, 전기장의 변화량은 그래서 R자로 따지면 이 경우에는 네트로 작용하는 힘은 0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다이폴한테 왼쪽 방향으로 R자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장의 변화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통 어떠한 펑션의 변화량 이게 이제 dt라고 하는 거는 t라고 하는 함수의 변화량이 이게 이제 d가 델타의 개념입니다. 요 놈은 이제 x, y, z 그 직각좌표기로 나타내주면 dt는 partial t dt dx dx 더하기 dt dy dy 더하기 dt dg dg 그래서 요 놈은 이제 벡터로 나타내주면 dl이라고 하는 건 dx의 i hat 더하기 dy의 j hat 더하기 dg의 k hat 그게 이제 dl 벡터고 일장에서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요 dt dx 이거는 이제 gradient t gradient 어떤 펑션 t와 사이에 스칼라 프로덕트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 경우에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전기장의 변화량은 요 지금 D만큼 떨어져 있는 요게 D만큼 떨어져 있는 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바로 DL의 역할을 해줘요. D 그레이디언트 전기장 그레이디언트 전기장이 요 전기장의 변화량에 해당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그레이디언트 전기장인데 요 D하고 그레이디언트 사이에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힘이 이제 불균형이 생겼는데 이때 힘 F는 Q 델타이고 델타이가 얼마라고요? Q 곱하기 D 그레이디언트 전기장이고 Q 곱하기 T 전하량 곱하기 이 D가 뭐냐면 그게 이제 그 다이폴 모멘트죠.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라서 얘는 P 그레이디언트 전기장 이렇게 됩니다. 얘는 0이 아니에요. 그죠? 전기장에 그레이디언트가 생겼다는 얘기는 전기장이 불균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제 좌표의 원점에서는 힘도 0이 아니고 당연히 토크도 존재하죠. 토크는 P 크로스 E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는데 이때는 이제 내가 우리가 관측하는 좌표의 원점을 이 다이폴의 딱 중심에다가 잡아주면 이제 토크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좌표의 원점이 쌍극자 중심에 있는 경우는 이제 토크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 힘 F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좌표를 예를 들면 다이폴이 이렇게 존재하고 힘 F는 뭐 왼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할게요. 그림 요 이그젠플로 그리고 이제 근데 좌표의 원점을 내가 이렇게 옮겨줬어요. 좌표의 원점을 옮겨줬으면 좌표의 원점으로부터 다이폴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두면 이때는 다이폴에 작용하는 토크는 요걸 중심으로 작용하는 토크는 P 크로스 E라고 했죠. P 크로스 E가 원래 존재하는데 여기다가 원점을 주면 토크는 P 크로스 E지만 원점을 이렇게 옮겨주면 이 벡터하고 R이라는 놈과 다이폴에 작용하는 힘이 이미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힘이 0이면 요것만 좌표의 원점을 옮겨줘도 P 크로스이지만 이때는 이제 R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R 크로스 F라고 하는 이 효과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좌표의 원점이 쌍극자에서 중심에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위치하면 이 효과, 그 0이 아닌 R자 힘의 효과까지 고려해서 P 크로스 E가 아니고 P 크로스 E 플러스 R 크로스 F를 해줘야지
이 쌍극자에 작용하는 토크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요 놈을 쓰기 싫으면 좌표의 원점을 이렇게 쌍극자 중심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R자님은 그, 그 P 크로스 E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좌표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토크가 달라질 수도 있다. 비균일한 전기장의 경우에. 그래서 좌표의 원점을 어디다 놓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편극 밀도, 우리가 폴라리제이션, 지금까지 공부한 건 유전체 재료가 있는데, 유전체 재료가 중성 원자인 경우, 뭐 극성 분자인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중성 원자를 외부 전기장에 놓으면, 이렇게 이제 전기 쌍극자가 이렇게 유도가 되고, 극성 분자는 원래 폴라라이즈 돼 있는, 원래 극성이 빌트인 돼 있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다이폴에 그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쌍극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토크가 이건 얘는 이제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얘는 쌍극자가 만들어서 분자가 익스텐드, 스트레칭 되는 이그젠플이고 이런 두 가지 경우처럼 아주 많은 자기 쌍극자가 유도가 되거나 처음부터 있는 놈은 로테이션이 되거나 하지만 어쨌거나 그 핵키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쌍극자가 외부 전기장 방향으로 다 정렬되려고 하는 경향성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편극돼 있다, 폴라라이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체가 편극된다 혹은 dielectric material, 유전체는 dielectric material인데 dielectric material becomes polarize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편극 밀도, polarization, 편극 밀도는 단위 최적당 다이폴 모멘트가 몇 개가 있느냐, 단위 최적당 다이폴 모멘트가 몇 개가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양이 그 편극 밀도, 폴라리제이션이고 그 기호는 이제 대문자 P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극 밀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